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챗봇 챗 GPT 관련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의 PC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 같이 반등을 좀 했고요. 개인소득 같은 경우는 0.7% 증가해서 0.4% 증가로 증가폭은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0.9% 증가해서 0.1% 증가로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죠. 11월 소매 판매가 급감했던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PC 물가지수는 0.4% 증가해서 0.1%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원 PC 같은 경우도 0.3에서 0.2% 증가로 낮아졌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6.1% 증가해서 5.5% 증가, 근원 같은 경우도 5.0% 증가해서 4.7% 증가. 역시 시장의 전망치대로 물가는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지금 내려가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금주에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큰 악재가 좀 있었어요. 바로 일본 중앙은행인 BOJ의 통화정책 변화 예고 때문인데요.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기습적으로 장기금리의 상한선을 0.5%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은 0.25%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YCC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금리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는 걸 막고 또 내려가는 것도 막아서 박스권에 갇히게 하는 그런 기술적 방법을 말하는데, 그 상한선이 0.2에서 0.5%로 확대됐다는 것은 내년도에 결국 BOJ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거잖아요. 물론 당장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장은 금리 인상으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 있어요. 무려 3조 달러나 됩니다. 물론 이 자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수급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금리가 낮다고 이것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엔화가 약세 구간에 있어야지 금리 플러스 환차익까지 노리는 더블 전략이 가능하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엔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청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금리 현황 한번 보십시오. 요 박스권에 갇혀있던 금리가 그냥 한 방에 튀잖아요. 무슨 세력주도 아니고. 이미 채권 시장이 그런 걸 반영한다는 소리고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반등할 것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 3.8을 치고 간다 그러면은 다시 또 채권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본 엔화의 환율을 보시면 엔화 약세 구간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지지했던 곳이 130엔대입니다. 그런데 이 130엔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완전히 추세가 엔화 강세 구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게 깨지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급등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확대되는 구간이 되는지. 자, 일단은 PC 물가지수가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나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는 반등을 시도했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급등하고 엔화 환율이 130엔대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나스닥 만선 깨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에 너무 안도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변동성은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둬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환율도 1200원대에 진입하면서 워낙 약세 구간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건 수급적으로 더 큰 부담을 덜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전환됐다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대에 진입해서 원화가 약세 구간에 전환되지 않으면 기술적 조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 지수 보면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저가 매수에는 또 유입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것은 아무래도 연말에 세금 회피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던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수급 보고 수급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저점에서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될 거고요. 물론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년도에 준비해야 될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 챗봇 관련된 거니까 그걸 지금부터 좀 보죠.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구글이 이 인공지능 챗봇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코드 레드 때렸다는 소리예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챗 GPT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5일 만에 무려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인스타그램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입해서 사용해 보세요. 서술식으로 질문도 가능하고 답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의 답변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최적화해서 내놓기 때문에 검색 시장에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 오픈AI가 개발했고요. 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이 온다면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기능이 GPT 3.5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GPT 3.5의 기반은 175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4.0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4.0은 무려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한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1750억 개에서 100조 개. 상상도 안 됩니다. 얼마나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일지요. 그래서 챗봇 관련된 테마는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충분히 지속 가능 테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관련주들 꾸준히 추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매매를 안 하셔도 되니까 꾸준한 추적을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그중에서도 오늘 세 종목 정도를 볼 건데 최근에 가장 큰 대장주의 흐름을 만들었던 솔트루스입니다. 국내에 AI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앙상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파트너사들 보면 현대그룹, 삼성그룹, LG전자가 있습니다. 금융권도 있고 행안부, 국토부, 통일부 같은 정부기관도 있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고요. 마인드랩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AI 상당사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코난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 지금 기술 협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입니다. 단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 후 6개월 이후에 개인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물량 나오는 거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20.77%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챗봇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수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것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꾸준하게 추적해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바닥권에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트루스의 최근 흐름인데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1차, 2차 파동을 만들었고 3차 파동 하나 남았죠. 기술적으로 보면. 자, 앞전에 보시면 다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그 물려있는 자리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장중 단타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될 거고 충분히 눌림목이 나와서 이 10,000원대까지는 떨어져 줘야 조금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빠른 대응이 되는 사람들만 이 고공전투의 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다 두들겨 만들 수 있는 매물대 자리니까 그래요. 시가총액이 1,300억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마인드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000억대입니다. 세력들한테는 큰 부담은 없지만 바닥에서는 또 많이 올라왔어요. 자, 앞전에 다 또 매물대입니다. 2만원 진입하면 전부 매물대에 진입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갖고는 부족하죠. 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되고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 단타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 돼요. 만약에 장중 단타를 한다면 솔트룩스를 보시고 마인드랩 같은 경우 충분한 조정이 나온 이유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라운드형으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크지 않죠. 거래 대금이 5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앞전에 올라가면 다 물려있는 자리잖아요.
이 물려있는 자리에 또 진입하기 때문에 추가 수급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어서 그런지 기관이 조금 입집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투신권이 조금 매수를 하는데 물량이 크지 않죠. 역시 거래량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장중 단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 되고요. 역시 충분히 눌림목이 진행이 돼서 바닥권에 다시 들어온다면 관심을 가질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AI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단기 테마로 변동성이 너무 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정도를 꾸준하게 추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매매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챗 GPT 4.0의 출시 시기, 이 시기를 꾸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죠.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 상승 흐름에 가격 조정이 깊어지고 조정 기간이 충분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보고 꾸준한 추적을 해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또다시 진화한 AI의 위력.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